키우면서 알게 된 의학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지고요. 저는 서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서지혜 기자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경제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육아의학 쪽 칼럼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쌍둥이 엄마세요. 무려 쌍둥이 엄마시고 그리고 책도 한 권 내셨잖아요. 네, 하필 내게 쌍둥이가 생겼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목과 달리 이제 아주 유쾌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드실 것 같아요. 얼굴이 갈수록 소멸하죠. 아까 네. 이렇게 마이크에 막 얼굴이 가려가지고. 아무래도 쌍둥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육아 상식이 많이 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은 조금 작게 태어나기도 했고 쌍둥이인데 좀 더 아픈 일들이 조금 종종 있었어요. 뭐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고 다양한 병치레 사례가 있어서 조금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다 보니 의사 약사분들 전문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있는 팀이 또 무려 저희 팀이 이런 코로나 팀인데요. 분들이 알고 계신 하루에 확진자 몇 명 나오고 백신이 들어온다 안 온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취재해서 단독 기사도 많이 쓰고요. 아마 네. 현존하는 국내 기자들 중에 가장 의학 상식이 뛰어난 기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에요. 초보 엄마들이 가장 처음으로 당혹스럽게 맞이하는 순간이 우리 아이가 열이 날 때. 맞아요. 열이 나는 게 아이들은 한 100일까지는 열이 나지 않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주에서 태어날 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대요. 아이들이.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징후가 발생을 하는데 열이 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아이의 그 몸속에서 병균과 싸우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이 나서 어떤 일들이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열이 나면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열을 떨어뜨리는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맞고 독감 주사 맞아도 이렇게 막 열이 나는 그렇죠, 것도 얘가 싸우는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열이 난다는 그 팩트보다는 왜 열이 나는지 조금 맞춰야 된다. 네, 맞아요. 네. 아주 어릴 때를 언제를 기준 잡냐 100일 이전을 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100일? 100일 이전은 정말 갓난아기잖아요. 그때는 아까 말했듯이 열이 나지 않아야 맞아요. 근데 열이 난다. 저희 아이들의 사례가 그런데 88일쯤 됐을 때 열이 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열이 났냐 39도? 이렇게 열이 났는데 그날 둘 다. 그렇죠. 저거 세트예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1+1인 거예요. 열이 나면은 아침에 애들이 이제 상태를 보는 좀 처지고 막 이래요. 애기 때는. 열이 그 정도 38.5도 이렇게 넘어가면 무조건 응급실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소아과에 데리고 가도 소아과 선생님이 응급실 대학병원 소견서를 써주시고 그리고 밤 사이에 아플 때 좀 버텨보실 수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병원이 문이 여니까 내일 아침까지 가볼까? 왜냐면 응급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아니고 100일 전에는 무조건 긴급하게 응급실에 가야 해요. 무조건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열이 나는 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신생아 때는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요. 뇌수막염, 폐혈증, 요로 감염. 다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 열이 엄청 많이 난다. 그러면 얘네들을 검사를 해요. 응급실에 가서. 뇌수막염 검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척추에다 바늘을 굽고 신생아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했어요? 저희 애들은 다행히 세 가지를 다 해야 했었어요. 뇌수막염이 조금 시간이 지연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로 감염은 소변 검사 이런 것들이거든. 소변줄 꽂고 하는 거. 두 가지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기관지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져서 척추 이걸 피했어요. 뇌수막염. 제가 진짜 그때 죽을 것 같았고 너무 무섭고 막 이러니까 그걸 다행히 피했어요. 기관지염에 걸려갖고 호흡기 질환에 걸려서. 다행이네요. 근데 이 세 가지 증상 다 지금 무섭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근데 이런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100일 전에는 가야 하는, 백신도 다 맞기 전에 아이들이니까 예방접종을 다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럴 때 꼭 병원에 가야 하는. 100일 전에는 열이 나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 열이 난다면 이유는 그 세 가지인 거고. 세 가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병원에를 가야 한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를 가야 한다. 네. 신생아가 아닐 경우에는. 열을 일단 재보세요. 체온계를. 네. 브라운. 그렇죠. 근데 저희 집 브라운 아니에요. 브라운이 없다고 어떤 거 해서 쓰세요? 그냥 뭐 이렇게 귀에 넣는 건데 아무튼 브라운 아닌 거. 저는 이제 브라운 쓰는데 저희 집에는 체온계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고개선으로 하는 거. 코로나 요거 그쵸. 하는 그런 거 있고 여기 끼는 거 뭐 이렇게 있는데 끼는 거는 애들이 안 해주면 협조 안 해주면 안 좋고 고개선은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저희도 찍으면 막 34도. 맞아요. 막 열이 펄펄 끓는데 막 33도래. 막 이상해. 그래서 안 하고 저는 이제 브라운을 최근에 샀어요. 사갖고 브라운 역시 좋나요? 귀에다 꽂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가장 급하게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맞진 않아요. 그래도 브라운이 제일 딱딱딱 나오니까 열을 재보고 병원에서도 38.5도가 넘어가면 해열제를 먹이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때는 응급실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쵸. 계속 대학병원에 크게 갈 수는 없잖아요. 병원 가는 게 더 무서워, 그치. 이제. 병원에 가서 뭔가 감염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내일 아침 소아과가 문을 열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것도 아까 말했던 88일 때 제가 배운 건데 네. 열을 쟀는데 열이 많고 38.5도가 되면 만지면 뜨거워요. 네, 몸이 실제로 뜨거워. 그리고 원래 열이 많은 친구랑 열이 나서 난 이거랑 달라요. 느낌이. 내 아이는 원래 몸이 열이 많다. 이런 애는 몸이 뜨겁잖아요. 그거랑 고열이어서 몸이 뜨거운 거는 좀 달라요. 만져보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지? 이게 약간 전기장판 같아. 진짜 뜨거워요. 이렇게. 그런 정도 이제 38.5도를 기준으로 하는 저는 한 38도 정도부터 관리를 해주거든요. 고열이 났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는 미온수를 네. 좀 요만한 데다 받아. 이제 분유탈 때 40도 이렇게 되잖아요. 분유탈 때. 네네네. 찾아봤더니 그 정도 네. 말하더라고요. 36도에서 40도 정도. 네. 이렇게 만져보면 미지근하다 싶은 네네네. 그런 정도? 그 정도의 물을 받아서 가제수건을 이렇게 적셔갖고 애 몸을 이렇게 닦아줄게. 이렇게 닦아줘. 그러면은 네. 몸이 뜨겁다가도 춥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미온수가 금방 식어요. 그쵸. 금방 맞아요. 차가워져요. 네. 그래서 우리네 그 옛날 어머니 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옛날에 드라마 네. 보면 아이 아프다고 하면 이마요. 부모님이 이렇게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걸 하는 거야. 지금 닦아주는 거. 이렇게 닦아줘서 열이 식는 온몸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데 겨드랑이 접히는 부분, 목, 이런 부분을 닦아주면서 조금씩 한 번씩 내려주게 내려주고 조금 시간 지나서 또 오르면 또 한 번 해주고 이렇게 종종 뜸히 해주는. 사실 신생아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쵸. 애기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애기는 그쵸. 뭐 이렇게 쑥 하면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가 자고 있으면 가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뒤로. 이렇게 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고 애기들에 따라서 또막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그게 조금 후끈후끈하대요. 잘 모르겠지만 후끈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대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조금 아이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네네. 싫어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잘 때 가서 이렇게 해주고 자지 않을 때도 그냥 뭐 얼굴 닦듯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또 네네네. 감시해야 되니까. 네, 그거를 계속 갖다 주시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닦아주는 거를 계속 체크를 하셨어요. 네. 내려야 되니까 함께 해야 되는 게 열이 많으면 아기일수록 옷을 덥게 훌러덩 벗겨놔야 돼요. 그래서 기저귀만 거의 그쵸. 채우고. 기저귀만 채우고 한겨울에도 기저귀만 채우고. 왜냐면은 이 외부의 바람이랑 기운이 이렇게 노출되게 열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열이 높아지면 탈수가 올 수도 있고 맞아요. 애들이 사실 아프면 잘 안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애기일수록 일단 열을 내려주고 통증 같은 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을 내려주는 작업들을 밤 사이에 조금 병원 가기 전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했더니 아이 열이 좀 내렸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계속했으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내리는 게 아니라 조금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내리는 둘을 해야 되잖아 한꺼번에. 어쨌든 아빠도 있고 그때 그쵸. 저희는 좀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 토닥토닥. 첫 번째가 신생아일 때 병원에 데려간다. 두 번째가 미온수로 목욕을 하고 네. 세 번째는 옷을 벗겨준다인데요. 네네. 감기가 생기면 아이가 콧물이 나잖아요. 맞아요. 콧물이 나고 가래가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은 숨을 못 쉬어요. 이 넘어가면서 그치. 계속 숨을 못 쉬고. 콜록거리고 맞아요. 그래서 아기가 밤에 계속 깨. 잠을 저녁 때 자지 못해. 막 계속 깨.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네. 코가 막혀서 갑자기 이렇게 숨을 팍 뱉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위험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코는 이렇게 빼줄 수가 있는데 가래는 빼줄 수가 없잖아요. 아기는. 대학병원에 가면 긴 이렇게 줄 같은 게 있어요. 그 목에 넣어서 가래를 이렇게 빼요. 목에 넣어갖고. 애기 목에? 네. 근데 그거 저희가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요렇게 해서 애기 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를 이 정도 강도로 때려줘요. 이 정도 강도.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때려주면은 가래가 좀 나오는 거죠. 잘 때는 조금 이렇게 베개를 해서 네, 베개를 해서 맞아요. 왜 이 얘기는 우리 병 의사 선생님 말씀 안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지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해. 왜냐면 애기 등이 진짜 실제로 요만해. 맞아요. 신생아는. 진짜 조그매요. 요만한데 여기를 내가 없어. 때리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학대 같잖아요. 이 진짜. 정도 강도. 그래서 이걸 살살 때리면은 간호사 선생님도 이렇게 해서 오셔서 혼내요. 더 세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애는 막 아프고 막. 이렇게 이 강도로 해서 가래가 나오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완전 애기가 거의 두돌이 모여서 소리가 내가. 아니, 그 좋은 거예요. 애가 건강해서. 안 그래도 저한테 막 여러 가지 질문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근영이 굉장히 건강하구나.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깜짝 놀라서 너무 부럽다. 왜냐면 사실 이거 주변에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오늘 아이가 열이 날 때, 갑자기 열이 날 때 우리가 엄마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오늘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들로 가져올게요. 안녕. 안녕.